구독, 좋아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뿌락치의 코인교실입니다. 오늘의 블룸버그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연준 맵파기조 피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 인사들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정책 수단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물가 안정 회복이 FOMC의 최우선 과제라며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기 위해 연준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화요일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수급이 여전히 균형을 벗어난 상태이지만 1970년대처럼 임금 물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네요. 70년대는 물가가 급박하게 오르면서도 임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된다면 임금만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오지 않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 골드만 경기 낙관론.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경기 위축을 피할 것으로 보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적어도 2024년 말까지 4%나 그 위에서 거래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수석 금리 스트레지스트는 시장이 현재 가격에 반영하듯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를 상회한 상태에서 연준이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반면 PGIM은 미국채 2년에서 10년 금리 역전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며 채권 시장은 연준의 과도한 긴축과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중국 경제 고통.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는 중국 당국의 최근 시도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노무라는 중국이 지지부진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느리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가계에서 저축이 고갈된 상태로 억눌린 수요의 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 예상치 중앙값인 4.9%보다 훨씬 낮은 4.3%로 전망했다네요. 중국의 도시들은 정기적 코로나 검사를 강요함에 따라 생산성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지쳐있다. 심지어는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일부 지역에선 검사 시설마저 축소돼 불편이 상당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경제 피봇에 따라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다시 코로나의 확산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OECD의 정책 조언. OECD의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둔화되더라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물가 급등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실질 구매력이 축소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1970년대식 악순환이 재현되거나 인플레이션이 고착되어 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다고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고했다고 하네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를 전망했고 인플레이션은 주요 20개국 G20 기준 6%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아직 FOMC 하기 직전인데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면 50bp의 예상은 빗나가고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 또 금융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은 곤두박질 칠 수 있겠습니다. 그만 떨어져 주라. 다섯 번째, ECB 12월 금리 인상. 요아임 나겔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 겸 분데방크 총재는 다음 달 추가적인 강화, 금리 인상과 더불어 내년 초 양적 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2월 14일에서 15일 ECB 정책회의에 전해 나올 물가지표와 2025년까지의 새로운 경제 전망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3번 연속 75bp 금리 인상을 필요할지 아니면 50bp만으로 충분할지 판단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CB의 최종 금리에 대해선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10.6%로 2% 목표에서 너무나 멀어 전망 역시 매우 불투명하다고 하며 구체적 주장을 피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금리 인상을 하여 이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장도 이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눈물이 나. 그래도 오늘은 좋은 호재가 나오기도 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들렸던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불리우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우디 국부펀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과 함께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금액을 카카오 엔터에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카카오 엔터는 내년 상장을 앞두고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1조 원가량의 투자를 유치 중이었는데 이 중 7천억에서 8천억 정도가 퍼블릭 인베스트먼트와 싱가포르 투자청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나머지 1, 2천억 원은 국내 사모펀드 H&Q 코리아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카카오의 주식은 오늘 2.5%의 주가가 오르며 장마감을 하였고 카카오와 연관되어 있는 클레이트는 현재 12.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클레이트는 카카오톡이 개발한 코인이며 이로 인하여 동반 상승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다가 클레이튼 역시 작년 그 클레이튼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오늘은 11월 23일 블룸버그 뉴스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뿌락치의 코인 교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는 저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흑흑.